정말 엄마의 말을 가르쳐주는 육아서가 진짜 많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다시 말 실수했어 후회하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본질은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 중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되게 우리는 아이에게 종종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다 큰 고등학생이든 아이와 논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아이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틀렸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것은 아이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말을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아이가 먼저 딱 너 틀렸다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 아이는 탁 듣고 바로 그냥 반감부터 생기거든요. 예전에 제 아이가 친구와 싸웠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을 때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애가 친구한테 멍청이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아이 말을 듣다가 야 너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그때부터 엄청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멍청아 이런 말을 친구에게 쓰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싸우고 억울해하고 감정적으로 막 격앙된 상황에서 너도 잘못했네, 너도 잘못했구만 라고 자꾸 말을 한다면 더 애를 흥분시키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 저는 이제 아이의 기분에 대해서 항상 제 1순위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낀 이 기분에 맞춰서 이 세상의 막 일들이 똑같이 막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많이 경험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기분을 지키고 상대나 아이의 기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아이한테 전하려고 하더라도 아이의 기분을 망쳐가면서 전하는 방식은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도 경험으로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엄마가 진짜 유명한 좋은 학원에 아이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이유로 거기 학원을 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는 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성과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할 기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분과 같은 분위기의 결과가 결국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분의 기준을 두고 모든 육아의 방법들을 선택해요. 그게 제 생각과 비슷한 영국의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처럼 제안을 해라. 이 말이 딱이에요. 아이가 이미 아는 사실을 넌지시 깨우쳐 주듯이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하듯이 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기분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할 때야 비로소 아이가 싸워서 흥분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격해진 기분이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도 이렇게 얘기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라고 물을 때 우리 엄마의 기분도 지켜져요. 내 기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도 말을 선택하는 거죠. 정말 엄마의 말을 가르쳐주는 육아서가 진짜 많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다시 말 실수했어 후회하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본질은 엄마의 기분과 아이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기분을 지켜준다면 그런 말을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이 기분. 결국 아이는 엄마만은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 또 아이한테 또 전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나서 너 멍청이라고 말을 아까 했는데 너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자기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 라고 먼저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애들도 자기가 잘잘못을 가린 힘이 이미 다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아이와 싸워가면서 너가 이건 잘했고 옳은 거고 일일이 다 가르쳐 준다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 해가는 것이 더 역효과입니다.
중요합니다. 알아서 자기가 먼저 멍청이라고 한 것은 엄마 내가 생각해도 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아이 기분이 다 풀어지고 나서 다 일어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화인 거죠. 이렇게 기분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도 뭐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고쳐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이가 반감을 갖고 막 이렇게 계속 엄마 말을 듣고 한다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막 아이의 기분과 상관없이 전달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작부터 절대 너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아이는 듣지 않고 저항할 뿐이에요. 항상 아이의 저항감을 먼저 풀어놓고 은근슬쩍 아이 편을 들어주면서 항상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이가 인식을 하면 애가 다 얘기를 해요. 엄마를 먼저 믿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 그저 인생은 기분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자주 느끼시면 됩니다. 결국 아이와 험악한 기분으로는 험악한 일들만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지금 내 기분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